안녕하세요. 타로 나비드 키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범쌤입니다. 오늘도 타로 나비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정성 어린 댓글은 나비드 채널에 항상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범쌤과 나 어디서 보면 연애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아직 솔로일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리딩해 보려고 해요. 사실 타로 보면은 이때쯤 연인이 들어와요. 이때쯤 연애한다라고 들었는데 왜 난 아직 그대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연애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데 리딩을 들으시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연애 고수라서 오늘 주제를 잡았다기보다는 저나 키라쌤이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예,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론 좋은 사람이었는데 놓쳤던 경험을 생각하면 연애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가 그 운을 외면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좀 서툴렀던 부분도 있었겠죠.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콜라보 리딩으로 여러분의 연애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그 이유, 또 연애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팁, 또 더불어서 연애운이 강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예측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빨리 번호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지 또 연애 스타일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혹여 이 속에서 좀 숨겨져 있는 연애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카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카드를 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실 것 같냐면 굉장히 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지나치게 좀 겸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카드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연애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연애의 태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소극적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움직임이 없었다. 또는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을 먼저 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심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가운데 카드, 검 8번 카드거든요. 검 8번 카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사고 방식이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준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때도 나올 수 있는 카드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이라던가 공부에 있어서는 결과물이 참 잘 나오는데 연애만큼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본연의 에너지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연애를 대하는 마음을 봤을 때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는 감정선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여러분의 어떤 연애 경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애라는 걸 사실 용기를 낸다라는 거 매우 어려운데요. 여러분의 연애 패턴을 딱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좀 고백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다가와 주기를 바랬다거나 또 실제로도 상대방이 먼저 고백을 해서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자신이 주도적이지 않다 보니까 연애를 하다 끊기게 되면 본의 아니게 공백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다가오지 않으면 사실 내가 먼저 움직이거나 노력한다라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인연이 자연스럽게 닿거나 먼저 좀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연애를 본의 아니게 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키라쌤께서 1번 분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연애 스타일을 보셨는데 사실 이런 것과는 별개로 연애가 어렵거나 안 풀리는 원인은 참 다양하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저는 나온 대로 해석을 해드린 거지만 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키라쌤께서 리딩하신 내용과는 별개로 혹시 다른 이유를 1번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카드로 봤을 때 이렇게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황제 카드는 안정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도 그만큼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한편으로 보면 연애에 대한 접근이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이제 시작이라는 기분인데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신혼여행 간 기분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찔리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요? 아, 이런 경험들이 예전에 연애에 실패를 했었던, 아, 그쵸? 예,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애 경험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일 수 있거든요. 1번 분들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카드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감을 갖고 거리감을 둘 수도 있고 나는 나대로 연애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앞서 키라쌤 카드를 봤을 때는 여사제도 나왔었고 펜타클 여왕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카드에서도 이렇게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황제 카드는 외모적으로 뛰어나다는 직접적인 상징은 없지만 황제로서 권위가 있다는 거는 외적으로도 그만큼 인품과 매력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연애를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연애 상황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연애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 것처럼 반복적인 패턴이 지속되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1번 분들 다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애의 경험이 없다 보면, 사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의 온 우주예요. 그러니까 전부고, 그 사람과 끝을 다 보고 싶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방향성이나 속도가 틀리면 거기서 또 초조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또 연애의 속도도 맞춰가거나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빼앗기면 아니면 어떤 감정이 누군가에게 올인되어 버리면 안 보여요. 그렇죠. 자기 안 자신을 보여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는 또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해요. 예, 이해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애의 고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아 이런 경험 나도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 별거 없더라. 그게 오히려 내가 잘 되려고 했는데 더 마이너스가 되었더라. 이런 부분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와 범쌤의 결과로 엑기스만 모아서 설명드린다면 여러분께서 연애라는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무겁고 진지한 접근을 배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도 어느 정도는 좀 주도적인 패턴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연애의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놔 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애라는 게 변화무쌍한 게 좋은 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인연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인연이 닿았을 때 너무 내가 진지하게 접근했던 방식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선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이 매력을 반감시키거나 관계에 거리감이 생기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연애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될 운명의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예측해 드려 볼게요.
카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렇게 여황제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매력으로 본다면 평균 이상이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에선 중복적으로 자꾸 여사제라는 카드가 겹쳐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 스타일이라던가 분위기가 조금 한정되어 있고 단정한 부분이 본인의 어떤 스타일로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추구하는 비슷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물론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나의 장점이나 좋은 면을 살려서 잘 꾸미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리딩으로 나온 거로만 해석해 드려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이미지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요. 자신의 색깔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날은 이런 스타일도 해보고 어떤 날은 다른 느낌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번 분들 중에는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나 느낌이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달라지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나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뭐 예전보다 내가 조금 스타일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서 알게 모르게 좀 자신감이 하락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충만해야 이성 앞에서도 나다운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카드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여황제 카드나 여사제 카드는 연애에 있어서 아까도 계속 겹치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면이 아주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태도를 좀 마주했을 때 알게 모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다가 여러분의 소극적인 태도에 매력이 좀 반감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노력을 해보라고 해서 오바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괜히 이렇게 대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가능한 인연이 닿으셨을 때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좋은 사람을 만날수록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유로운 태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될 운명의 상대방의 특징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분도 이성을 보는 기준이 아주 깐깐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좀 지적인 느낌이 있어요. 외적으로 매력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함께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서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냉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아주 솔직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서 어떻게 본다면 돌아섬도 빠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대방을 만나실 때 소극적인 태도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당한 자신을 보여주셔야 좀 이런 사람의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네요. 근데 사실 저도 1번 분 같은 이런 여성분을 알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네네. 예, 저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어쩔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딱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멀어진 경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나서지 않다가 멀어지게 된 경우예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상대방 여자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괜히 좀 쉽게 보이지 않고 싶고 그래야만 좀 자기 품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좀 많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 이런 부분을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자존심이라는 거는 부릴 때하고 내려놓을 때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특히 썸 탈 때, 예를 들어서 썸 탈 때는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푹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께서 지금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쯤 연애 운이 상승될 수 있을지 제가 1, 3, 6개월 내로 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뭐 기회라는 건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1개월의 흐름을 보면 연애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번 여러분께서 그 운을 외면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도 누군가를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본인 스스로 만족을 못하거나 꼭 누군가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피할 것 같은 모습도 예상이 돼요. 그런데 명확한 연애운의 상승 시기는 3개월 내 흐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심판 카드는 내가 준비된 만큼 노력한 만큼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되고 결론이 주어지는 카드예요.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시면 내가 준비도 없고 노력도 없다면 기회도 없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 시기가 명확한 연애운의 상승 시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내 것이 되는 게 있고 들어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도 있어요.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1번 여러분들께서는 더 먼 미래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당장 6개월 내 안에서는 연애운이 들어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환 카드는 둘 사이가 잘 화합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나 상황들로 인해서 관계에 신뢰가 쌓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도 생각해 볼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상대를 만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시기에 내 노력이 없다면 인연이 들어와도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나 설령 어떻게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다소 지루하거나 은근히 서로의 조건을 따지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리딩으로 봤을 때 1번 분들께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분들이시니까 자신 있게 연애를 마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지금까지 리딩의 결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의 상황이 다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나 이렇지 않은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짚다 보니 장점이나 단점이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리딩이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용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주도적이고 나의 어떤 스타일이나 느낌을 좀 바꿔보시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거나 초반부터 너무 무겁고 진지한 감정을 깔고 가신다면 내 연애 운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저희가 조금 리딩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연애운을 상승시키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2번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던가 연애 스타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요. 또 이 속에서 혹여 숨어져 있는 연애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카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요. 외적으로 훌륭하시거나 또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좀 느껴지냐면 연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러신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여유라기보다는 솔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편한 시간이 더 익숙하셔서 연애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내 자신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 특히 연애를 볼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요, 은근히 이성을 좋아하는 기준이 아주 좀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주변에서 그게 눈 높은 거야 라는 이야기 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아직도 연애에 대한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 연애에 대한 이상향이 있다라고도 보여서 운명적으로 끌리는 사랑이라던가 인연을 동경하시거나 아직도 좀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연애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한데 그 상대방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서 연애의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웬만한 이성에게는 좀 성이 안 찰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다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아직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인연을 못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을 쉽게 깨트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 완벽한 연애를 꿈꾸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애의 가능성이라는 건 열어두기는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기회를 상대방에게 아예 차단시켜 버린다거나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석해 드려 본다면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어떤 현실의 불일치로 인해서 연애가 쉽지 않거나 인연을 만들어가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 보고 싶네요. 기본적인 자기 성향이나 연애 스타일은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키라쌤 리딩을 듣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은 저는 키라쌤 리딩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리딩을 조금 더 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이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카드를 보니까 지금 키라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물론 누구나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원하는 기준이 있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카드가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은 무조건 조건을 따진다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이 오히려 담백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담백함에도 너무 확고하게 잡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의 각자 다른 개성과 성향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서 봤을 때도 눈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카드로 봤을 때 이번 분들께서 원하는 이성의 기준은 오히려 나와 가치관이 맞고 순수하게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나면서 좋아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번 분들께서는 만나기도 전이나 몇 번 만남을 가져본다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가치관도 맞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외모는 내 기준과는 타협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장점을 좀 더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 기준과 안 맞는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포기도 쉽게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저도 생각나네요. 개인 상담할 때. 그분 참 괜찮아요. 만나봤는데 느낌도 괜찮아요. 그런데, 외적인 거는 좀 제 기준에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상담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근데 괜찮으시면 좀 노력해 보시면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일축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얼굴이 반찬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대화도 좋고 하지만 어떤 좀 외모가 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또 다른 설레임을 느끼고 싶고 한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 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참 애매하네요. 그게 애매해요. 그걸 네. 노력해보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타협해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막 노력해보라고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어찌되었든 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오히려 연애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연애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이 끌리고 소통도 잘 되는 그런 사람이면 아주 만족할 수 있다는 건데 외모를 따지든 능력을 따지든 바라는 이상형이 틀릴 뿐이지
조건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연애를 까다롭게 대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분들 중에는 내가 돈 많은 사람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 같은 사람을 만나자는 것도 아닌데 네. 왜 나보고 눈이 높다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억울하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2번 분들께서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조건을 너무 잡고 계신 게 연애를 어렵게 하는 벽을 만든 게 아닌가, 스스로 그 벽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리딩해 드리지만 이렇게 들으시면 그럴 거예요. 너네는 그럼 외모 아니면 마음의 문이 열려? 참 말은 잘한다. 그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연애를 노력해서 한다라는 거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도 잘 알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을 딱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애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지금 이번 분들의 상황이나 연애의 성향을 나온 카드대로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각자만의 사정이 있으시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연애가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된 연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불어 여러분께서 운명의 상대방을 만나시게 되면 어떤 사람 만나시게 될지를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드를 딱 펼쳐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은 좀 여유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나의 느낌이나 분위기는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성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신 분들일 듯해요. 그러니까 호감을 보일 수 있는 이성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쓸 때가 많아요. 풍요 속의 빈곤처럼 정말 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뭐 타로의 접근도 그렇겠지만 어디서 사주를 보시면 주변에 이성은 많은데 내 사람 하나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좀 종종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내가 좀 타고난 어떤 기운? 그런 것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운을 떠나서 저는 타로의 관점으로만 설명드려본다면 여러분께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본다면 계속 중복되는 게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명의 상대방, 로맨틱한 연애 이런 부분을 기대하신다는 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고 그 속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꿈일 거예요. 하지만 좀 여러분들께서 연애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인연을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넓게 시야를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개팅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색안경을 먼저 끼고 좀 아닐 것 같아. 거기 나가면 뭐 좋은 사람 있겠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인연의 기회가 들어오더라도 처음부터 내가 알아보기도 전에 차단하시기보다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시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듯이 연애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뭔가 좀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연애운을 좀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연운을 봤을 때 기다린 보람이 있겠다. 라는 생각 좀 들어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운명적인 인연을 봤을 때는요. 두루두루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실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외모가 상당히 귀엽다거나 연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꽤 동안이신 분을 만나실 것 같아요. 좀 밝고 느낌이 좋은 분일 것 같다. 그리고 펜타클 왕카드가 나온 걸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립도 되어 있고 능력도 좋으신 분일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 나는 이런 사람 좋아하고 원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만 인연의 운은 많이 보여요. 여러분께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서 7가지의 장점을 보지 않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3가지 단점만 항상 보려 한다면 사실 인연운이 들어왔을 때 내 것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운명의 상대방은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어쩌면 이 사람도 처음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기준에 딱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다 보니까 이런 면을 보게 되는 거고, 알다 보니 이런 점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고를 해보신다면 분명히 내 것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연애운을 만들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더라도 내 운의 자체가 좀 연애가 더디신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렇죠.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따지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런 나는 왜 분들이 이상한 계시죠. 사람만 들어오지?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분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인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지금 벌이에요. 네, 벌. 예전에 그 저희 영상 댓글에 이렇게 써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혹시 키라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아, 연애운에서. 그렇죠. 그 노래 가사잖아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네,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벌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으니까 연애운이 좋은 시기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신다면 또 다른 자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렇죠. 아직 인연을 못 만나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월 내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분들께서는 언제쯤 연애운이 상승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카드로 봤을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연애운이 상승될 수 있는 시기는 여러분께서 이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에서 6개월 내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누군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고하게 결정이 나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관계 진전에도 추진력이 따를 것 같고요. 그 전에 1개월 내 흐름에서는 어떤 이성을 만나더라도 무언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성이 없거나 행여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망설이게 될 수 있는 흐름도 보여요. 아니면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확 가는 이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3개월 내 흐름에서 어떤 노력이나 인내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도 1개월 내 흐름처럼 단순한 갈등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더 나아지고 싶다면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 리딩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조건이 많거나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연애가 어렵거나 안 되었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바꿔보려는 노력이 좋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3개월 내 흐름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런 노력이 따른다면 누군가 만났을 때 관계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6개월 내에서는 긍정적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본격적으로 연인으로서 시작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하고 명확한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행여 3개월 내 어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분께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조건의 벽을 허무시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만난 관계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월 흐름을 잘 다스리면 6개월 흐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결과가 주어질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범쌤께서 시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좀 카드를 이 3개월 내 흐름이 조금 애매해서 카드 하나만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약 한 3개월 내 흐름 내에 어떤 좀 감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딱 밀어붙이거나 딱 이거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래 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흐름을 잘 유지하시게 된다면 6개월 내에 이렇게 뭔가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흐름을 잡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의 외적인 느낌, 분위기,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여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연애를 타협하시면서 내가 싫은 걸 억지로 만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도 그들과 좀 적정선을 맞추거나 조금 더 상대방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있으신다면 분명히 그 속에서는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인연이 닿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 번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3번 여러분들의 좀 기본적인 성향을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연애 스타일은 어떤 분들이실지, 그래서 그 속에서 혹시 숨겨져 있는 문제점은 없을지 이런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카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3번 카드를 펼쳐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실까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은 왠지 일이나 공부 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적인 이미지라던가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교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얌전하고 단정해 보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한 가지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어떤 면에선 여러분 성향적으로 멀티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에 빠지든 일에 빠지든 한 가지에 몰입을 하시게 되면 다른 쪽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카드를 봤을 때 3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또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도 함께 나왔어요. 이런 결과물들, 일에 대한 결과물들을 다 이뤄내시고 지금 결혼의 어떤 정년기이기 때문에 뭐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어떤 새로운 감정과 의지가 생겼다라고도 보여서 평소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나 연애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나도 좀 진지한 연애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전반적인 카드의 느낌으로 봤을 때, 뭐 굳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좀 연애의 장애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매달린 남자 카드, 이 카드는 정체기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의 어떤 휴지기가 꽤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연애에 대해서 감을 좀 잃으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향이 워낙 소극적이고 조용해 보이는 느낌도 있으셔서 이런 부분이 또 연애에 차지하는 부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반적인 느낌은 연애의 경험이 막 풍부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에 대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왠지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만큼은 완벽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연애만 딱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답지 않은 좀 뚝딱이 같은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좀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애를 조금 시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연애의 기회를 조금 많이 쌓아가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면서 그 속에서 다른 방법이나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가장 지금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가 연애가 잘 안 되는 원인을 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도 분명히 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키라쌤 카드 보면서 할 말이 조금 있긴 한데 그 전에 3번 분들께서는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를 보고 지금 못다한 얘기 마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카드를 보니까 키라쌤과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셨거나 어떤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셨거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요.
물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나 상황에 놓여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지금 카드로 봐서는 3번 분들께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혼도 연애도 일단 후순위야. 아니면 어느 정도 조건이나 위치가 돼야 연애도 생각해 보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연애의 정체기가 길어지게 되고 막상 연애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쯤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의 경험을 이제부터 넓혀 가셔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애 경험에서는 연애 기회가 들어왔어도 시원시원하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거나 오히려 소극적이고 느릴 수도 있어서 흐지부지 끝났던 상황도 많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 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3번 분들의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 상담 하다 보면은 뭐 제가 개인 상담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내가 어떤 목표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연애가 후순위로 되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때 인연이 들어왔을 때 상황이 안 되셨던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연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대방이 마음을 전달하거나 고백을 했을 때 받아주지 못해서 좀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면. 네. 저도 경험했던 건데 참 애매해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그 인연을 무조건 기다려달라고 내 상황이 이렇게 해결될 때까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건데 또 무한대로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사람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온 인연이었는데 놓치게 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럴 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좀 상담을 하셨던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요.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들어오면 내가 그걸 또 잡지 않으면 또 이게 굉장히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좀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준비돼서 되는 일도 있겠지만 연애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맞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 일이 준비 잘 됐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인연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좀 그런 상황도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좀 3번 분들의 상황들이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와 범쌤의 결과로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그거죠. 이제 웬만해서 내 것을 이루고 내 목표를 어느 정도 정립했고 나 이제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좀 안정을 찾고 싶다. 대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애에 좀 기회가 부족했었던 것은 맞다라고 보여요. 근데 인연도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생각한 만큼 인연이 안 닿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3번 분들의 뭐 연애나 상황적인 부분 대략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각자만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완성된 연애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될 운명의 상대방은 어떤 상대방일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3번 분들에겐 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참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리딩 결과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카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인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카드가 이렇게 2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 말고요. 사람들과의 교류,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을 쌓을 수 있는 모임, 이런 부분. 예를 든다면 뭐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가해 보셔도 좋고요.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쌓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 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일단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나시는 모습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지인이나 친구들이 소개팅 제안한다면 그런 제안에 수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꼭 연애를 목적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과 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서 합석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쪽에 참석해 보셔도 좋아요. 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소개팅 제안 안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연애 시작은 일단 어떤 거냐면요, 내가 연애에 있어서 나도 주도적이어야 하고 행동 반경을 조금 넓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펜타클 4번 카드는 뭐냐면 내 환경 내에서 내 고집을 그냥 안고 꽉 지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은 여러분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냐면 쟤는 어차피 연애 관심이 없잖아. 생각 없잖아. 일을 더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편견 때문에 이성을 소개해 주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타인이 봤을 때 여러분은 일이나 성공에 대한 꿈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연애 안 해도 불편한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친한 분들에게 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뭔가 나도 좀 주도적인 모습, 솔직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내 생각도 어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 이런 기회를 가지시게 되면 이 속에서 썸으로 가는 과정까지 상황이 주어지실 것 같은데,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애의 고정된 생각과 틀에 박힌 듯한 어떤 마인드를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보여지기는 해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네. 저는 이런 측면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뭐냐면 연애에 대한 환상이나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교과서로 배운 것 같은 연애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그런 연애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애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딱 그런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또는 요즘 뭐 MBTI 너무 신봉해서 아, 맞아요. F라면 이렇고 T는 어떻고, 네. 이런 기준을 너무 정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솔직히 좀 피곤하죠. 많이 피곤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을 또 상대하는 상대방도 피곤하고, 네. 물론 뭐 3번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물론 그렇죠. 일단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되는데, 딱 요즘에 MBTI로 뭐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딱 어떤 기준을 정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T라서 이렇고 F라면 이럴 텐데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뭔가 이런 어떤 것들. 그거는 제가 어떤 틀을 깨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번 분들께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원인들이 조금 있어서 연애에 알게 모르게 장벽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3번 여러분들 일단 좀 밖으로 나오셔서 내가 일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목표를 이루셨다면 사람들과의 교류를 좀 많이 넓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어떤 썸을 타시든지 이 속에서 내 것을 또 뭔가 갖는 것 같은 느낌의 카드도 나오니까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연애의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좀 절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좀 부담 없이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연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봄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연애의 고정된 생각이라던가 성향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물론 그 속에서 내만 같지 않은 이성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내 행동이나 연애의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경험해 봄으로써 자기 객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성 만나봤을 때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여기까지 오는데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여러분께서 운명적으로 만나시게 될 상대방 예측해 봤을 때 좀 걱정은 안 되긴 해요. 사실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나 잘 리드한다라고 보여요. 센스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감정 표현도 적극적일 수 있고 솔직한 사람으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과 소통이 잘 맞는 사람, 가치관이 맞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께서 부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분이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전까지 여러분께서 뭔가 좀 시행착오는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내 자신도 달라질 수 있어야 연애운도 내 것으로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키라쌤께서 연애운 상승 방법과 3번 분들께서 만나게 될 운명의 상대를 예측해 보셨는데 네. 그동안 기회를 뒤로 했다면 이제는 잡아보도록 해보신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3번 여러분의 연애운 상승 시기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타로는 길게 볼 수 없어서 1, 3, 6개월 내 흐름으로만 볼 건데요. 과연 이 안에 연애운의 상승 시기가 있을지 저도 궁금하고요. 혹여 이 시기에 딱히 좋다고 할 만한 흐름이 없다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우선 카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시점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드를 보면 3번 분들은 지금부터 1개월 내 흐름에서 연애운이 괜찮거든요. 누군가 쭉 3번 분을 지켜봐왔던 사람이 있거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수하게 관계를 이어오던 이성 중에서 조금씩 3번 분 쪽으로 더 다가서려는 이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행여 내 주변에 아무런 이성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6개의 컵 카드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소식을 접하거나 과거에 알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재회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그런 흐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1개월 내 흐름이 3개의 카드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3개월 내 카드 흐름을 보면 이성을 만나더라도 갈등이나 충돌이 잦을 수 있거나 꼭 이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쳐내야 할 일들, 경쟁의 상황 이런 것에 놓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차라리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시거나 누군가 만나고 있다면 관계 진전보다는 갈등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릴렉스한 마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내 흐름도 나쁘지는 않아요. 연애운으로 보면 주변의 도움으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거나 누군가 만나고 있다면 마음의 합이 잘 맞아서 서로 쿵짝이 맞춰져 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어떤 인연은 한쪽의 노력만으로도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이 있는데 6개월 내 흐름에서는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이미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노력이 다 동반되어야 해요.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금방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리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감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사랑은 전쟁터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시는 만큼 그 마음 속에도 누군가 충만한 사랑으로 꽉 채워질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범쌤께서 1, 3, 6개월로 시기를 예측해 주셨는데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좀 yes or no 식으로 확고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6개월 내 그러면 누군 들으시면서 1개월 내 만나도 6개월 내 깨져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추가 카드를 좀 볼게요. 걱정하셨던 6개월 내 흐름을 제가 좀 보충해 드릴게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가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라고 하면은 모두 긍정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쇠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1개월 내의 흐름이 좋게 들어왔다라고 해도 6개월 내 흐름에서 내가 변하는 게 없거나
나도 좀 뭔가 그 상황에 너무 고여 있거나 한다고 하면 내가 괜찮은 인연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살짝 조금 위기가 올 수 있는 시기는 맞아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이걸 또 잘 극복해 나갈 수도 있고 그 흐름을 타시게 되면 계속 둥글둥글 그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식에 따라서 여기에 6개월 내 흐름은 깨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깔고 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인연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둥글둥글 내 인연을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없는 것이지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번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4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이라던가 또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혹여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연애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카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성향이 평소의 모습은 뭔가 좀 균형도 잘 맞춰가시는 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은 아니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애를 대하실 때는 평소에 나답지 않게 어떤 좀 새로운 자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모든 면에서 중심도 잘 잡고 균형을 잘 맞춰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소 좀 금사빠 같은 분위기, 어떤 기류에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아예 좀 무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타워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인연이 닿는다라고 해도 좀 단타성 연애라던가 썸을 타다가 좀 흐지부지 깨지게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성향과 연애 스타일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갭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좀 안정적이고 꾸준한 사랑을 원하시면서도 은근히 나 좋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뭔가 좀 매력이 없다라는 느낌도 가지실 듯해요. 내 마음을 애태우고 나를 뭔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고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그런 스타일의 인연을 많이 만나오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여러분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아니실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연애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게 어렵거나 평소에 나답지 않게 좀 자존감이 내려가는 연애 경험을 하실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다라는 부분도 보여요. 제가 뽑아본 5장의 카드 중에서 이렇게 3장의 카드가 그렇게 연애 운에 있어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니거든요. 일단 이 컵 7번 카드는요. 환상이나 허상을 의미해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가 평소 연애에 대해서 상상을 품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 나온 타워 카드도 그렇고 더풀 카드도 그렇고 불안한 연애를 상징하기도 해요. 리딩 결과로 봤을 때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연애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현실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부분, 분위기나 기류에 취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평소 많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인연이 닿는다라고 해도 그 연애가 내 맘처럼 흘러가지 않고 내 맘 같지 않은 상대방을 좀 많이 만났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연애는 내가 생각하고 꿈꿔온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도 많고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참아도 보고 생각한 대로 끌고 가려고 노력도 해보는데 오히려 그게 내가 먼저 지치거나 상대방과 더 싸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연애라는 걸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4번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키라쌤 리딩 이외에 또 다른 이유나 어려운 부분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네.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어딘지 모르게 4번 분들께서는 연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셨거나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할 게 지금 카드는 키라쌤께서 리딩하신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나 이유를 본 것이기 때문에 4번 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자존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연애라는 것이 막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또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아무튼 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낮은 연애 자존감, 그로 인해서 이성을 기피하거나 연애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 보여서 자신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도 있을 듯 하고요. 그로 인한 상처가 자존감을 낮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사람의 기억을 지우지 못해서 현재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자존감이 낮은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인연을 기피하거나 연애를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는 이유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4번 분들은 연애만을 놓고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스스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소개팅 제안이 들어오면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오히려 선택하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사실 여왕의 컵 카드가 나온 거로 봐서는 4번 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마음을 주게 되면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나친 모성애나 과잉 친절을 보일 만큼 푹 빠지기도 하니까 행여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면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4번 여러분께서 연애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방해 요소가 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와 범쌤은 사실 뭐 카드가 나온 것에 기반해서 해석을 해드리지만 말처럼 정말 쉽지 않은 게 연애죠. 이왕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연애는 그런 노선들이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다른 노선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예 다른 방향을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인연도 맘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저와 범쌤이 지금 연애의 상황이나 연애의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긴 했지만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각자만의 사정이 있으실 거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연애가 안 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연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연애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될 운명의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드로 봤을 때 4번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카드는 더 풀 카드예요.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께서 사랑을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성 만났을 때 내 마음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고 좋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바라던 대로 경험이 쌓여지지 않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연애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게 돼도 상대방의 진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내가 평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 불안정한 인연을 만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은 덜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관심이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자존감이 내려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오기, 도전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론 그런 부분이 더 집착을 만들고 감정 소모를 더 만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연을 마주했을 때 모든 연애에서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고요.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연애가 될 수 있거든요. 연애에 있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챙기는 것만큼은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예, 지금 리딩 중에 죄송한데 네. 저도 그렇고 키라쌤도 그렇고 컵의 여왕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온 분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요. 맞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의 아니게 연애를 할 때 이게 너무 지나쳐서 모성애나 부성애처럼 너무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물론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 예, 그런데 뭐든지 조금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은 부담감을 느끼거나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상대방이 느끼는 건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집착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부담감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그 사람이 느끼는 건데 어찌 되었든 뭐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연애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도 중요하겠지만 뭐 키라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칫 이런 감정에서 내가 끌려가면 상대방한테는 내가 너무 쉬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대하는 긴장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연애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왜 내 마음 같지 않은 인연을 만날까? 내 연애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대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범쌤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연애운을 상승시키는 방법, 이 중에 가장 마지막 카드인데 왕의 검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시게 되더라도 내 중심을 잡아야 되고 좋아한다라고 해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그 사람도 나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될 운명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를 예측해 봤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컵 4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흔쾌히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심드렁한 반응이나 좀 상대방의 어떤 진심을 외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들거든요. 예상되는 인연은요, 일단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되신 분을 만나실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회를 좀 잘 잡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컵 4번 카드가 가장 걸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수용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추구하는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안정된 연애, 불안정한 연애의 어떤 그런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나에게 좀 진심으로 다가오는 상대방이 있을 때 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셔도 그 사람한테 기회도 줘보시고 시간을 주시면서 탐색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키라쌤께서 연애운 상승 팁하고 어떤 인연을 만날지를 봐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4번 여러분들께서 언제쯤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타로는 길게 볼 수 없지만 최장 6개월 내 흐름을 1, 3, 6개월로 나눠서 연애운 상승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네네. 4번 분들께서는 여왕 카드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연애운 상승 시기를 보는 거니까 지금 카드로 봤을 때 4번 분들께서는 지금도 연애운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카드를 보는 시점에서 1개월 내 흐름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여왕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연애운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개월 흐름에서도 펜타클 여왕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요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다만 6개월 내 흐름에서 허미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앞서 리딩에서도 허미 카드가 나왔었는데 연애와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할 게 4번 분들께서 이 시점에서 정말 연애와 담 쌓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마늘만 드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연애운 상승 시기를 보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연애운이 주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로는 긴 시점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앞서 1, 3개월 흐름만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연애운의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허미 카드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령 각자의 독립성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줄 만큼 생각이 깊은 인연을 만난다거나 연애에 문제가 있어도 깊이 생각하고 풀어갈 줄 아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운을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면 연애에 어떤 발전이 없거나 자신만의 세상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여왕제 카드는 자신이 혼자 독립적으로 이룬 풍요가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풍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연의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소 기대 이상의 것을 바랄 수도 있어서 이성을 조금 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 내 흐름에서 펜타클 여왕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인연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카드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풍요라는 의미가 있어서 연애운 상승 시기만을 놓고 보면 좋은 흐름은 맞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적인 의미가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연애운이 들어와도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둔감하거나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4번 분들께서 어떻게 다루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6개월 내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범쌤 카드를 보면은 여황제나 펜타클 여왕이나 좀 수동적인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내가 연애운이 괜찮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연애 상황이 호의적이다 하더라도 또 이런 시기에 어떤 좀 이유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주춤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추가 카드로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4번 선택해 주신 분들 중에는 내가 좀 과거에 끊어내야 되는 인연이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는 이런 데빌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안정적인 연애에 어떤 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이니까 혹여 지금 이런 관계로 지내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기의 어떤 흐름을 잘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저와 범쌤이 리딩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내가 연애가 안 되는 이유다 보니까 장점보다는 아마 단점적인 부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들으실 때 조금 오해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처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애를 한다면 나도 바뀌어야 뭔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연애의 고수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조금 유리하게 윤택하게 흘러가실 수 있는 방향을 잡아드린 거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네, 그러면 잘 하실 거라 생각 들고요.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